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15 신라 말의 혼란과 후삼국의 성립인데요. 여기서는 두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라 말의 사회 혼란상을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후삼국, 견훤, 궁애를 가지고 단독 문제로 출제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의외로 후삼국 부분이 출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고,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신라를 크게 세 개 시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삼국을 통일하기 이전을 신라 초기, 신라 상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신라가 드디어 삼국을 갓 통일했을 때 김춘추부터 잘 나갔던 그 시기, 이때를 신라 중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볼 게 여기 끝부분, 신라가 망하기 직전 신라 하대예요. 예전에 정말 어렵게 나올 때 기억나세요? 태종 무열왕이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이후 36대 해공왕까지 태종 무열왕의 후손들이 왕이 오릅니다. 그리고 신라 하대로 들어갔던 기점에서 태종 무열왕의 자손의 맥이 끊기면서 내물왕계에서 다시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하대 때부터 이제 사회 혼란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먼저 판서로 잡고 PPT로 정리를 할게요. 제가 번호를 매겨드릴 거예요. 발해와 고조선이랑 비슷해요. 둥 던져놓고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상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신라 하대의 사회 혼란상을 찾으면 됩니다. 자, 상식적으로 신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왕의 힘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당연히 왕의 힘이 거지 깽깽이 같겠죠. 신라가 망하기 직전이니까요. 실제로 이때 150년 동안 무려 왕이 22명이 바뀝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만약에 신라의 왕인 거예요. 제가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찐따 같은 운동진이 무슨 왕인데, 칼로 푹푹푹 찌르고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얘가 왕을 하니 어머 쟨 더 찐따다, 푹푹푹 찌르고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하자면 150년 동안 왕이 22명이 바뀔 것 같으면 지금 계산을 해봐요. 왕의 유통기한이 지금 10년을 못 넘기는 거예요. 왕이 10년 이상 왕을 못합니다. 그 말인즉 뭐냐? 첫 번째 혼란상. 지금 왕이 될 수 있는 진골 귀족들 간에 뭐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신라 하대의 대표적인 혼란상인 거예요. 실제로 대표적인 반란이 또 뭐가 일어나냐면 김헌창의 난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김헌창의 난은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원래 왕이 될 차례였던 거예요. 근데 왕위 쟁탈전에 밀리면서 왕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에라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고 두 번 보고, 보고 두 번 보고, 장보고 왔지도 난을 일으킵니다. 뒤에 강의에서 청해진을 다시 배울 건데, 청해진 장보고가 설치한 해상 무역 거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진택배예요. 일본의 물건, 신라의 물건, 각각 일본, 신라 사람들을 안전하게 중국 당나라로, 당나라의 물건, 당나라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신라와 일본으로 최소 300억에서 3천억 이상을 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돈과 힘, 강력한 군대를 바탕으로 왕위 쟁탈전에 뛰어드는 거예요. 본인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위에 만들고 싶은 애를 왕으로 만듭니다. 실제로 2명을 왕위에 세워요. 그리고 나중에 무리수, 자기 딸을 왕비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자 귀족들이 어디 천암놈 주제 이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장보고는 사망, 장보고의 난 스토리고요. 시험에 나면 어떻게 나올까요? 김헌창의 난 샤랑샤랑 꿀랑꿍, 제시문 사료로, 장보고 어쩌고 샤랑샤랑 꿀랑꿍.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 시기,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기억나세요? 육두품. 엄마 아빠가 왕족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울대를 가지 못했던, 수능 만점을 맞아도 고위간직으로 가지 못했던 육두품. 이들은 반신라적, 신라에 반대하는 모습을 더욱더 강하게 보여줍니다. 왜?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고위간직으로 가지를 못하잖아요. 신문왕 때는 왕의 힘이 강하니까 이들을 땡겨왔지만 지금은 왕의 힘이 거지 깽깽이 같습니다. 진골 귀족들의 힘이 너무나도 강한 거예요. 이때 육두품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인물 문제로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되기도 해요. 바로 누구냐면 채치원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은 유학을 갑니다. 어릴 때.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당나라에 외국인들이 치는 과거 시험이 있어요. 거기서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당나라의 관리가 돼요. 당나라가 관리가 됐을 때 또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죠. 당시 당나라에 황소라는 아찌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너 반란 일으키면 안 돼. 너 잘못된 거야. 라면서 최치원 선생님이 글을 쓰세요. 토황소경문. 황소 반란을 다 토벌해야 된다는 경문을 씁니다. 이걸 황소가 직접 읽고 깜짝 놀라면서 책상에서 비끄덕 쓰러졌다는 아름다운 소리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토황소 경문 샤나샤나 꿀랑꿍. 아, 최치원을 물어보고 있구나. 그리고 이 최치원 선생님, 당나라에서는 계속 남아서 간직을 좀 해라. 너희 능력 너무 좋다. 최치원 선생님, 아니요, 난 돌아가겠소. 난 돌아가서 이 혼란스러운 신라하대, 이 혼란스러움을 내가 한번 잡아보겠소. 라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당시 왕이었던 진성여왕에게 최치원 선생님이 글을 써요. 전하, 신최치원 아래입니다. 현재시 힘쓸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10가지, 현재시 힘쓸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10가지를 갖다 바칩니다. 그러자 진골 귀족들이 어디 최치원 천안육두품 주제에 네가 뭔데 정치를 하는데 쓴 시모 10조를 삐직삐직 다 찢어버려요. 그러자 삐져버린 최치원 치! 미안해요. 삐져버린 최치원 치! 삐지면서 어디로? 산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하야하면서 썼던 책이 또 개원필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최치원 이름 나오고 샤랑샤랑 꿀랑꿍. 다음과 같은 인물이 활동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상으로 오른 것은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쟁 탈전이 벌어졌다. 김원창에 난 장보고의 난이 일어났다. 찾으면 정답. 그리고 최치원 인물 문제 단독 문제로 나왔을 때 신성여왕에게 시무시조를 건의하였다. 찾으면 정답. 토황소 경문을 집필하였다. 정답. 개원필경을 집필하였다. 찾으면 정답. 그러면 자, 중앙은 보세요. 이렇게 개판 5분 전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기냐. 세 번째, 지방에서 부호환 족속인 호족이 등장을 해요. 스스로 성의 주인 장군을 자칭하고 다닙니다. 나 대구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호환 족속 호족이에요. 동진이 고향 대구, 대구의 호족이에요. 동진이 대구의 장군, 대구의 성주예요. 성의 주인이에요. 자칭하고 다니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옛날에 신문왕 때 쓰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요. 신문왕이 놔두겠어요? 왕의 힘이 거지 깽깽이 같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왕이 지금 유통기한이 10년을 못 넘기잖아요. 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방에 어떻게 신경을 씁니까? 그러면서 지방의 부한 족속인 호족이 자칭하고 다니는 거예요. 성주 장군으로. 근데 이게 문제는 대구에서 동진이만 그러는 게 아니라 광주, 대전, 광원도 뭐 모든 지역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독립적인 형태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호족이 또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우리의 영원한 호국, 백성들을 삥 뜯겠죠. 그리고 지방에서도 삥을 뜯지만 수도에서도 귀족들이 삥을 뜯겠죠. 그러면서 가장 반란이 심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왔던 이 신라하대 때 진성여왕 시기에 반란이 많이 일어나요. 귀족들의 삥뜯김과 호족들의 삥뜯김을 참지 못하고 정말 원망스러운 종과 슬픈 노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정말 슬픈 노비와 원망스러운 종이 에라이샹 반란을 일으킵니다. 원종 애노의 난. 그리고 패셔니스타들. 붉은색 바지를 입고 뛰어다녔다라는 적고적의 난. 또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거. 네.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진성여왕 때 원종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샤란샤란 굴랑공. 다음 같은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상으로 오른 것은 호족이 등장하였다. 찾으면 정답, 이것도 찾으면 정답.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갑니다. 자, 이때 새로운 사상이 유행을 해요. 어떤 사상? 바로 중국에서 들어온 풍수지리설이 유행을 하고요. 그리고 선종이라는 불교 종파가 크게 유행을 합니다. 특히 누가? 여기에 있던 지방의 부호한 족속이었던 호족이 이 종파와 사상을 지원하는 거예요. 왜? 자, 풍수지리설이 뭐냐? 바람풍 물수. 바람이 흐르고 물이 흐르는 이것이 대빵대빵 좋은 곳이다.
여기다가 집을 짓고 살게 되면 대대손손 장관이 나올 거예요. 여기다가 집을 짓고 살게 되면 대대손손 사업이 성공할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걸 왜 호족이 지원합니까? 봐요. 대구 제일 잘 나가는 대구 호족 동진이가 대구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백성들아 대박 사건. 중국에서 들어온 풍수지리설에 맞춰봤더니 신라에서 가장 좋은 땅은 역시 이스킹 왕이 있는 수도 경주 금성이더라. 근데 대박 사건. 그거 아니? 신라 경주에 번갈만큼 좋은 땅이 있더라. 바로 대구.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구 이꼬르 경주, 경주 왕 이꼬르 동진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인즉 왕의 위신이 추락하고 내 스스로의 호족의 위신이 올라가는 거죠. 이걸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광주 호족, 울산 호족, 대전 호족 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왕의 위신이 추락합니다. 왜 호족이 지원하는지 알겠죠? 그러면 신라하대 문제가 나올 때 풍수지리설이 유행하였다. 찾으면 정답. 두 번째, 선종입니다. 선종을 못 잡으면 여러분들이 고려시대 불교 가서 헤맵니다. 자, 여러분들 불교에는 여러 종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한능검 합격을 위해서 에듀윌을 선택한 친구도 있을 거고요. 또는 다른 교재를 선택한 친구도 있을 거고, 또 동진이를 선택하기도 하고 독학을 하기도 하고 다른 선생님을 선택하기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목표는 똑같습니다. 합격. 자, 불교에도 여러 종파가 있어요. 그렇지만 최종 목표는 부처가 되는 건데 그 부처가 되기 위한 방법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선생님이 철원에서 장교 생활을 할 때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하루는 적어도 장병들에게 조사를 다해서 원하는 종교 활동을 시켜줘요. 훈련이 없으면. 근데 병사들만 보내면 탈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교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인솔해서 데려갑니다. 한 번은 제가 500명을 데리고 인솔할 때였어요. 근데 꼭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전날에 미리 조사를 하는데 전날에 그날은 갑자기 불교 몰빵이에요. 500명의 장병이 다 불교를 가겠대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야, 뭐 주는데 내일 또 보좌관님 내일 불교에서 피자를 준대요. 피자 2조각을 준대요. 피자 2조각에 자기의 영혼을 갖다 팝니다. 종교를 갖다 팔아요. 모태신앙이었던 기독교, 수십 년을 기독교를 믿었던 친구도 그날만큼은 불교 신자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 몰빵인 거예요. 제가 또 물어봤죠. 야, 또 뭐 주는데 얘들아. 보좌관이 이번에 진짜 초대박입니다. 왜? 브랜드 치킨, 내내 치킨을 준답니다. 치킨 3조각씩 준답니다. 이 브랜드 치킨 3조각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장병들이 또 영혼을 갖다 팔아요. 수십 년 동안 불교를 믿던 친구도 그날만큼은 대동단결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500명이 가니까 당연히 교회 들어가지도 못해요. 근데 갑자기 교회 목사님이 운동진 오셨네요. 운동진 중이님.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은 교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이 뭐냐? 세례를 받는 날이에요. 치킨 3조각에 다른 종교 신자들도 신도들도 전부 다 세례를 받는 아름다운 스토리. 근데 강으로 데려가 달래요. 강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장관이 벌어져요. 전부 다 우통을 벗고 강에 들어간 거예요. 호수에. 물론 호수가 얇죠. 무릎 정도까지 옵니다. 그리고 저보고도 하냐고 물어봐요.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관이에요. 쭉 서 있자 갑자기 숲속에서 다른 목사님이 막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병사를 이렇게 하나씩 밉니다. 도미노입니다. 인간 도미노. 퐁당 빠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침 그날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본 거예요. 이거 말로만 듣는 이거 사이비 그거 아니야?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검색을 했습니다. 했더니 사이비 종교가 아니에요. 이단이 아니고 기독교 교단 종파 중에 침례교라고 있어요. 이 침례교는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적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했던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것처럼 이 선종도 불교의 종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불교는 크게 두 개의 종파가 있습니다. 교종과 선종이 있어요. 자, 교종은 뭐냐면 이거예요. 한 단어만 쓰면 돼요. 모든 교리.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교리를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교리는 어디에 있어요? 불교 경전. 모든 불교 경전을 마스터하면 아하, 부처가 되는 거예요. 선종은 뭐냐? 참선, 필링. 내가 느껴서 이게 부처구나 하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야, 운동신 수업 더럽게 재미없네. 이 지겨움, 이 고통이 부처의 고통인가? 아하, 부처가 되는 거예요. 또, 야, 운동신 수업 너무나 지겹다. 아, 아까 밥 먹고 수업 들을 걸. 배고파 죽겠네. 이 배고픔이 부처의 마음인가? 아하, 부처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깨우침, 참선, 필링으로 부처가 되는 게 선종이에요. 여러분들, 딱 봐도 뭐가 땡겨요? 저도 이게 땡겨요. 불교 경전을 언제 봐요? 그리고 불교 경전은 레어템입니다. 왕과 귀족만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족이 선종을 지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상이 유행했다.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5번째. 신라가 망하기 직전에 후삼국 시대가 오픈이 됩니다. 한쪽 눈이 없는 궁예아찌가 만들었던 후고구려. 나중에 고려로 바뀌지만요, 왕건에. 그리고 견훤이 만들었던 후백제. 그러면 이 문제가 나올 때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성립되었다.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따로 다시 팔 겁니다. 왜?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내용 다 잡아드렸고 PPT로 가볼게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PPT로 가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150년간 거의 20여 명. 특히 이때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쟁탈전이 벌어졌다. 그리고 여기 왕위쟁탈전이 벌어졌고 원종애노의 난, 붉은색 바지 적고적의 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사료를 통째로 주는 거예요. 원종애노. 아하, 신라 하된 걸 알고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쭉 내려가서 여기 보시면 호족의 성전. 중앙에서 왕위쟁탈전으로 여기 막 밀려나고 여기 지방에 보시면 이제 성주나 장군 자칭. 맞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육두품, 반신라조, 골품제의 발만. 특히 진성여왕 때 채치원의 시무 10조. 맞죠? 그리고 결국 이들 앞에 봤던 호족과 육두품이 손을 잡고 만드는 나라가 바로 고려입니다. 태조 왕건도 호족 출신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브레인의 역할을 했던 게 육두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상, 선족 보세요. 실천, 필링, 수행, 깨달음을 느끼면서 부처가 되는 거. 그러니까 호족과 농민들이 크게 호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풍수, 지리설 유행했다. 맞죠? 보시면은 지방의 중요성 자각. 그 다음에 미륵신앙은 뭐냐면 나중에 배울 건데, 자, 미륵신앙이 유행했다는 건 뭐냐면 미륵이 부처 중에 한 분이세요. 미륵부처. 이 부처는 58억만 년, 7천만 년 만에 등장을 해요. 58억만 년, 7천년 만에 등장을 하는데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등장만 하면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부처예요. 그래서 항상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들이 뭐라고 하냐. 여러분들 내가 바로 미륵부처다. 대표적으로 궁예. 내가 니들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내가 등장한 미륵부처다. 미륵신앙이 유행했다라는 거. 네, 미륵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두 개고요. 그리고 이제 후삼국입니다. 여기는 시험에 단독으로 나와요. 옆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후백제가 후고구려보다 먼저 오픈을 합니다. 여기는 견훤인데요. 이 견훤은 신라의 농민 출신이에요. 신라의 농민 출신이다 보니까 골품제에 가로막혀서 고위 간직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을 많이 세워도. 그러자 에라이 나라를 오픈합니다. 어디? 완산주 일대에 나라를 오픈하고 후백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후백제는 처음에 가장 강력합니다. 왜? 본인이 군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후삼국 시대 때 군사력으로 초창기 때 가장 강했던 나라가 바로 견훤의 후백제입니다. 그리고 후백제가 시험 문제 나오면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참 어려운 4개가 나오는데 뭐냐면 중국과 교류를 해요. 5월 그리고 후당. 이게 뭐냐면 사실 이때 중국이요. 당나라가 망해요. 당나라가 망하면서 5대 10국이라는 혼란기에 빠집니다. 5개의 왕조와 10개의 코딱지만 나라들이 막 등장을 하는 건데 그 중에 한 나라인 거예요. 이게 예전에 기억나세요? 백제가 중국 남조와 교류를 많이 했잖아요. 중국 남조 쪽에 있었던 게 5월과 후당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교류하면서 관계를 좋게 만들었던 게 견훤의 후백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신라로 쳐들어가죠.
그러면서 대박이에요. 신라 경주를 공격하고 여기서 신라 왕이었던 경혜왕을 잡습니다. 그리고 너 자살해. 자살을 시켜요. 그게 바로 견훤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PPT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세요. 군인 출신의 견훤, 전라도 일대 지금의 완산주,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그렇게 정답으로 잘 걸려요. 후당 5월과 외교 관계를 체결하였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경혜왕을 죽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화질이 안 좋은데 여기 보세요. 5월. 그리고 여기 북쪽에 후당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이걸 지도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도 찾기도 힘들게 이렇게 화질이 꾸진 거고 다 필요 없고 후당과 5월과 후당과 외교 관계를 체결했다. 후백제 견훤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고구려로 가야 돼요. 바쁩니다. 후고구려로 가려면은 띠로디로디 눈이 없어 나는 바로 미륵 붙여 궁예가 돼야 됩니다. 자, 궁예는 지금 보시게 되면 원래 왕족이에요. 근데 왕위쟁탈전에서 밀리면서 정말 깐난아기 때 도망을 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리면서 한쪽 눈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양길이라는 도적무리에 합류를 해요. 견훤과는 태생이 다르죠. 도적무리가 본인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양길 세력을 몰아내고 본인이 주도권을 틀어지고 바로 후고구려를 오픈해요. 후백제 견훤보다 1년 늦은 후입니다. 그리고 후고구려를 오픈했을 때 나라를 수도를 어디를 두냐면 송악으로 둡니다. 그리고 나라의 국호를 뭐로 바꾸냐면 마진을 남기겠어요. 마진으로 바꾼 후에 선생님이 근무했던 그곳, 넘나 추운 그곳 철원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저는 철원에 살면서 2년 4개월을 살면서 알았어요.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궁예가. 교통이 너무 불편해요. 지금 또 도로 2차선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때는 교통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왜 여길 수도로 삼았냐? 본인이 도적무리잖아요. 근본 태생이. 그렇다 보니 지지 기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 컨셉으로 철원으로 들어갑니다. 마진이라는 국호로 바꾼 후에요. 그리고 또 국호를 바꿔요. 클태, 큰 봉우리다. 태봉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영토로 봤을 때는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게 바로 궁예입니다. 그리고 이때 궁예가 만든 정치 기구가 있어요. 발에는 고구려를 계승한 정정당당 정당성이라면 궁예는 미안해요. 머리털이 엄정형 빛나리 빛이 나요 광평성. 미안해요. 빛이 나요 광평성. 빛이 나요 광평성. 궁예는 후고구려는 광평성이라는 최고의 정치 기구를 만들었다라는 거. 그러면 궁예 문제가 나올 때 광평성이 정답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최고의 정치기구로 광평성을 설치하였다.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리고 이 궁예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는 다 안다. 미륵 부초다. 눈이 없지만 넌 내욕했지? 이? 너도 내욕했지? 이? 자기 부인 신하들을 죽이면서 그런 여러 가지 폭정을 펼친 끝에 결국 신하들에게 쫓겨나고 누가? 왕건이 고려를 오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미륵부를 자처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PPT로 갈게요. 자, 송악을 도읍으로 장하고 후고구려. 나중에 국호를 마진을 남기겠어요.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철원으로 이사를 갔지만 어떻게? 태봉. 크게 마진을 남겼다. 그리고 나서 내려가서 어떻게? 빛이 나요 빛이 나. 궁에 머리털이 없어요. 빛이 나요 빛이 나. 광평성. 그리고 내려가서 미륵부처를 자처하다가 결국 쫓겨났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자, 일단 요 지도를 또 활용하게 돼요. 보시면 양길 원종해노의 김원창난. 타이틀 제목 장보고난까지. 다음 같은 타이틀 제목 시기에 볼 수 있는 주제로 옳은 것은 신라 하대의 사회 혼란상 찾으면 정답. 또 요거 다 주고 다음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선종과 풍수지리술이 유행하였다는 거 찾으면 정답. 그리고 여기 보세요. 사료를 줘요. 궁예를 비워버립니다. 가. 신라 왕자래요. 원래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견훤을 나. 신라의 백성이고 신라 노고받다가 하다가 쭉 해서 어떻게 나중엔 임금도 살해했대요. 경혜왕을. 자살시킵니다. 맞죠? 그러면서 이거는 견훤. 어떨 때는 가나라고 해서 궁예와 견훤을 동시에 물어봐요. 동시에 물어보면서 후고구려와 후백제 이야기를 또 물어보는 거겠죠. 나올 수 있는 레파토리 패턴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는 끝이 났고요. 저는 또 다음 챕터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